수십 년간 당신과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 집, 그 집을 파는 결정 하나가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원망을 사며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 후 3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1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린 것도 모자라 아내와의 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달은 한 60대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62세인 박정호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 전 명예로운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 남은 소득 공백기와 곧 결혼을 앞둔 딸의 혼수 비용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이 역사적 고점이라며 떠들었고 박정호 씨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30년간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근처에 5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옮기고 남은 3억 원으로 몇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딸의 결혼을 돕는 것이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상을 비웃듯 다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판 집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10억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과거 배우 김상경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촌 한옥집을 판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던 것처럼 박정호 씨 역시 눈앞에서 2억이라는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고 후회하더라.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이었던 아내의 말은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운 원망이 되어 박정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 아내의 원망은 단순히 오른 집값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노후 설계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 이 은퇴 남편 인기 1위로 꼽힐 정도로 아내들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종일 재택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낡고 좁았지만 30년간 가꿔온 그 집은 남편과 자녀가 없는 낮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만의 해방구역,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성급한 결정으로 그 소중한 공간마저 빼앗기고 비좁아진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남편과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 닥친 겁니다. 집 매도라는 사건은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부부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호 씨와 같은 뼈아픈 실수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타이밍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집을 필요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 신호와 상승 신호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제 팔아야 최고가일까? 라는 타이밍에 대한 강박에 짓눌리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수억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이성을 마비시키고 성급한 판단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뚜렷한 대안의 부재, 가부른 참사입니다. 박정호 씨는 작은 집으로 가서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 는 아주 막연한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새로운 집에서 아내와의 생활 동선은 어떻게 겹치게 될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퇴 직후에 집 팔고 후회하시는 아버지 친구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 라는 생생한 증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대안 없이 집부터 파는 행동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반복되는 실패 공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자산 증식의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한번 소유하면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더 이상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50대, 60대일수록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집 한 채는 단순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자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금 몇 억을 위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후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정호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통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적인 조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 가 아니라 내가 왜 집을 팔아야만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녀의 생사가 걸린 사업자금,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막대한 요양 비용처럼 대체 불가능한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가격이 좋아서 혹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라는 이유는 당신을 후회의 늪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파는 것 외의 선택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집을 파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후회,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매도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매도 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세금 계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갑자기 생긴 목돈과 이자 소득, 새로 취득한 부동산 때문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급증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생활비 계산입니다. 이사갈 동네의 물가와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등 아주 구체적인 생활비를 산출해보고 과연 남은 돈으로 내가 계획했던 노후 생활이 정말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집 매도는 나의 결정이 아닌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 혼자만의 재무적 결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매도 후의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새로운 집에서는 당신만의 작은 서재 공간을 만들자. 이사갈 동네에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다더라.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자. 와 같은 비재무적인 부분을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면 판단 착오 시 서로를 탓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처럼 부부 공동의 결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 집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배우자의 원망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남은 수십 년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 위험한 균열입니다. 당신에게 집은 수익률 그래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담아낼 그릇이어야 합니다. 부디 성급한 결정으로 그 소중한 그릇을 깨뜨리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신중한 고민과 충분한 대화, 그리고 현명한 대안 검토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뼈아픈 후회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